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한국 배당주를 즐겨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내년에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내년부터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조건이 조금 까다롭게 설정이 되어 있던데 그래서 오늘은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또한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적용되는 주식은 오로지 일반 주식만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나 KB금융 같은 일반 주식만 해당이 되고요. ETF와 리츠를 투자하면서 받는 분배금은 오늘 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즉 26년부터 받는 배당금이 적용 대상이라고 하고요. 25년 결산 배당금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냥 내년 4월에 받는 기말 배당금과 4분기 배당금부터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3년 동안 일단 시행을 해보고 연장을 할지 아니면 그만할지 다시 논의를 해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율은 이미 뉴스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2천만 원 이하는 기존과 동일하게 15.4% 세금이 부과가 되니까 2천만 원 이하로 받는 배당금은 기존과 세금 측면에서는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변화가 생기는데 2천만 원부터 3억 원까지는 22%가 과세되고요. 50억 원까지는 27.5%이고 50억 원을 초과한다면 33%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로 받는 분들은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달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2천만 원 이하라도 분리과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화면처럼 3개 종목에서 각각 1천만 원씩 배당금을 받았다면 총 3천만 원에 대해서 15.4% 세금을 내야 했고요. 그리고 이 3천만 원이 다른 금융자산과 합쳐가지고 종합소득세도 또 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3천만 원이 금융소득에 합쳐지지 않고 각 1천만 원에 대해서만 15.4% 세금을 낸다면 과세가 종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다른 금융소득이 많았던 분들은 결과적으로 금융소득을 약간 줄여주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마 5월에 종합과세를 신고할 때 함께 신고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여하튼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해당되는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분리과세를 꼭 신고를 해야 적용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았더니 그냥 기존처럼 종합소득세를 내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처럼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정리하셔도 관계가 전혀 없으니까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투자하시는 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적용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 세금 측면으로는 기존보다 개선이 되긴 했는데 다만 건보료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건보료 측면에서는 금융소득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1천만 원이고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 건보료가 추가되기 시작하고요. 특히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가 있으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건보료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기존에 하셨던 것처럼 금융소득 관리는 계속 타이트하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어떤 종목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볼 텐데 분리과세를 적용을 받으려면 총 2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24년 대비 배당금이 감소하지 않아야 됩니다. 작년 배당금보다 올해 배당금이 적어도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배당 성향 40% 이상이 두 번째 조건인데 1년 동안 100만 원을 벌었다면 40만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할 때 배당 성향이 4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벌었던 이익의 4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종목들은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는 올해 배당 성향이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고요. 기업들마다 올해 영업을 끝마치고 나서 배당금을 얼마나 줄지 결정을 해야만 배당 성향이 확정이 되거든요. 현재로서는 분리과세를 확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종목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었다면 올해도 40% 이상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 종목들만 추려보았는데 먼저 분기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화면 보시는 종목들이 작년에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었거든요.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HD현대와 HD현대마린솔루션, 그리고 효성 ITX, K카, KT는 배당 성향이 50% 이상이었고요. 포스코홀딩스, CJ제일제당, 아이마켓 코리아,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도 배당 성향은 50%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도 배당 성향은 40%는 넘겠지만 올해 3분기 배당금을 건너뛰었잖아요. 배당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리과세 적용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기 배당이나 기말 배당하는 종목 중에서도 몇 종목을 추려보았는데요. 화면 보시는 종목들은 작년에 배당 성향이 40% 이상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CJ나 LG, GS 같은 지주사도 해당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증권 고배당주인 대신증권이나 NH투자증권도 작년에 배당 성향을 40% 넘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LGU+, 강원랜드, KTNG 같은 고배당주들도 배당 성향이 40% 넘고 있었고 또한 매년 이 정도로 배당을 해오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들 역시 분리과세에 적용될 가능성은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분리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두 번째 기준은 조금 더 까다로운데요. 일단 24년 대비 배당금이 줄어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배당 성향이 25% 이상인 종목 중에서 작년 배당금보다 올해 배당금이 10% 증가해야 되는 조건을 만족하면 역시나 이러한 종목도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지주 종목들은 웬만하면 해당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작년 배당 성향을 보면 신한지주나 KB금융은 배당 성향이 25% 살짝 아래였지만 이것은 해당 기업에서 25% 정도는 맞춰줄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는 내년 배당금부터 비과세로 지급을 하니까 분리과세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배당금보다 10%가 늘어났냐가 관건일 텐데 일반적으로 금융지주들이 다른 회사들 눈치를 조금 보면서 주주 환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전부 배당금을 10% 늘렸는데 우리만 늘리지 않아가지고 분리과세를 받지 못한다면 주주총회가 조금 두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배당금도 10%씩 늘려가지고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게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다만 이렇게 된다면 내년부터 주식 소각은 조금 소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주주 환원에 무한정으로 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배당금을 조금 더 늘린다면 그만큼 주식을 매입하는 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조금 더 늘리면서 주식 소각하는 비용은 조금 줄이는 형태로 주주 환원의 밸런스를 맞춰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여하튼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더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기 배당하는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두산밥켓 그리고 현대차가 작년 배당 성향이 25% 넘겼거든요. 그래서 배당금만 10% 늘려주면 분리과세를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에 10조 원을 사용했고 배당금이 조금씩 늘어나서 지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10%나 늘려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미국 관세 때문에 올해 실적이 전년보다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배당금을 늘려주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두 종목은 3분기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니까요. 4분기에 배당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분리과세 여부가 결정될 수가 있으니까 투자하고 계신다면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가장 아쉬운 부분이 건보료였습니다. ISA 계좌의 경우에는 해지할 때 분리과세로 정산되는 소득이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았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살짝 기대를 해보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건보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개인적으로 기존처럼 그냥 금융소득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제 개편이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한국 증시가 좋은 흐름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투자에 도움되는 내용 준비하고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